안녕하십니까.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방송 소비 봉황. 봉황 네, 대표님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점점 더워집니다. 그러니까요. 이젠 여름입니다, 여름. 네, 해변, 산 생각나는 여름인데 네, 또 여름 되면 네, 이런 기쁜 마음도 있지만 여행 간다는 또 약간 걱정되는 게 이 호우, 비, 태풍 오게 되면 문제는 이 차들이 침수될 수 있는 겁니다. 네. 근데 우리가 이 차를 살 때도 중요하지만 불어난 물에 침수되는 차량 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? 실제로 이제 네. 여름철에 그 차량 침수 때문에 생기는 네. 피해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. 그래서 또 대부분이 다 한 95% 정도가 네. 한여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연평균 그 손해보험협회의 통계 보니까 연평균 한 5천에서 6천 건 정도. 아, 이게 이제 차량 침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한번 차량이 침수되면 엔진 제어 장치 같은 거 네.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녹이 슬잖아요. 특히 바닷가 같은 데서. 그렇게 되죠. 예, 근데 녹이 슬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 부위 같은 데 녹이 슬면서 이렇게 느슨해져요. 그래서 소음이나 떨림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생기고. 네. 그래서 이제 차량이 한번 침수되고 나면 차가 엉망되죠. 네. 네, 그래서 이 여름철에 특히 침수 차량 문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또 차량 침수되는 네, 정말 그냥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, 이렇게 또 안심하실 수도 있거든요. 네. 아니 뭐가 문제겠어?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자연재해니까 보험에서 보상이 되겠지. 네, 네. 지금 뭐 그렇게 안심하고 쓰면 되는 그 겁니다. 보통 이제 차량 그 보험에서 자차 보험 주시잖아요. 네. 자차 보험에서는 침수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배상을 해주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제한 조건이 있긴 한데 이제 배상해 주는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침수로 인해서 완전히 파손이 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, 네. 그럴 때는 이제 그 전부 손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그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네. 배상해주는 아. 그런 게 대부분 다 자차 보험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차량이 한 40% 정도 돼요. 아, 적지 않네요. 네, 그래서 들어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. 침수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 배상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좀 본인이 차 갖고 계신 경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손해를 입게 돼가지고 보험 처리를 할 때는 네. 증명서를 좀 발급받으시면 좋아요. 그 다음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줘요. 취득세를요? 네, 네. 이게 정말 꿀팁인데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반드시 그 증명서를 어. 받아서 챙겨놓으셨다가 그 다음 차 살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죠. 네, 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음. 소비자 여러분은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으신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일단 비가 뭐 많이 올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운전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네. 그럼 어느 정도 비가 쌓이면은 좀 위험 수위라고 볼 수 있냐면은 밖에 한 절반 정도, 2분의 1 정도. 그 정도가 물에 찰박찰박할 정도로 찬다. 네네. 그러면은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다.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. 왜냐면 고수위를 딱 넘어가면은 대부분 차량 밑에 보면 그 엔진 제어 장치들이 다 차량 위쪽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. 아. 거기에 일단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대로 그리고 차가 제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관리 못하겠네. 못한다. 네. 네,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운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. 음. 그다음 이제 물 웅덩이 같은 데가 이제 고여 있을 때 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그렇죠. 그렇잖아요. 네. 속도를 내시면 안 돼요. 1, 2단 정도에 놓고 서서히 가되 네.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. 쭉 지나가는 거죠. 지나가는데 과속해서 막 묵튕기면서 지나가는 차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가지 않고 천천히 그 대신 멈추지 않고 쭉 지나가면 가장 피해를 줄 수 있어요. 정말 상식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. 운전에서 네, 알아서 물 튀기면서. 그렇습니다. 네.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이제 비 오는 날 운전하실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침수되는 걸 예방하면 되는데 네.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네. 이런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은 차들이 막 탈리는데 그게 보면 침수차였던 거예요. 그렇죠. 네. 내가 정말 힘들게 산 중고차가 침수차이다.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 사실 일반인들이 차량을 보고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어렵죠. 네. 네. 거기다가 이제 판매하기 전에 자기가 침수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네. 엔진도 깨끗이 닦아내고 뭐 물 고인 거 이런 거 깨끗이 수리를 다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침수하게 되면 거기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 갈아줘야 되거든요. 네. 뭐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 냄새를 맡아보면 안 될 거예요, 대표님? 다 갈아요. 물 냄새가 좀 많이 난다든지. 그게 하나도 안 납니다. 안 나게 다 조치를 하고 파는 거죠. 그래서
사실 일반인들이 이제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침수 차량의 경우에. 네.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그 좀 밝혀낼 수 있는 좀 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어떤 하는데 게 있을 거예요? 네. 뭐 실제 100% 되는 건 아니지만 네. 저도 지금 몇 번 해봤거든요. 근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방법으로 제시된 게 뭐냐면 첫 번째 침수차를 아는 방법이 있다. 네. 차를 보고 네. 두 번째 안전벨트 있잖아요. 네.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요. 그러면은 저 안에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맨 끝부분 있죠. 안전벨트 맨 끝부분. 그런데 물이 거기에 고여 있어서 보면은 그 끝부분에서 네. 약간 이제 냄새나 쾌쾌한 냄새가 나요. 그렇죠. 그리고 물에 젖을 듯한 냄새를 거기까지 제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. 그래서 날 수가 있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네. 백밀러 있죠. 백밀러. 네. 백밀러 있으면 앞에 이제 거울 있잖아요. 그 거울을 떼고 그 뒤편을 보는 거예요. 거기에 고인 물은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거기에 약간 녹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한번 침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. 대표님 사이드 미러 정도에 그렇게 묻어 나올 정도면 그럼 굉장히 엄청나게 침수가 아니면 이제 튀겼거나 그게 네. 완전히 제거가 안 됐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아주 진짜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이거를 체크하지 않는 한 일반인들 눈으로 보기엔 좀 어렵죠.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의 이력을 좀 추적해 보는 거가 있습니다. 그 예를 들면 현재 그 카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보험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.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여기 가보면은 이 차가 어떤 문제로 수리를 그 전에 받았는지는 카의 히스토리, 카 스토리죠. 그래서 카의 히스토리가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. 뭐냐면 보험 연구원이니까 보험 개발원이니까 보험 처리가 확인돼 있잖아요. 그 내력이 여기 다 올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 이 침수 사고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일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확인 가능하겠네요. 확인 가능한데 예전에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처리가 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정보를 올렸는데 지금은 그날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가 진행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. 최근에. 그러면서 훨씬 정보가 더 새로운 정보가 많이 올라오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좀 침수가 경미했을 때 또 개인이 이렇게 수리도 안 하고 파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하셨던 그 침수차를 우리가 좀 육안으로 또 그 꿀팁을 가지고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고가 좀 커서 수리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차의 이력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자동차 세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침수하고 있으면은 이걸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교체를 여러 차례 한다든지 차 주인이 계속적으로 몇 차례 바뀌어서 추적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서 자동차 이력을 세탁한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. 이게 침수 사고라든가 밝히기가 어려운 어떤 큰 사고가 혹시 있는 차가 차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었거나 번호판이 자주 바뀐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그 여름철에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또 태풍이 올 때는 침수 차량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이런 걸 통해서 대표님 말씀 주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중요한데 더 큰 문제는 비양심이에요. 뭐 침수차는 침수차답게 양심껏 팔아야 되는데 비양심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침수 차량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면 그만큼 저렴하게 차 가격을 뭐 낮춘다든지 내가 이게 딸림이 있거나 뭐 엔진이 중간중간 꺼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만큼의 가격을 조정해서 구매하면 되는 거거든요. 문제는 이제 속여서 판매하는 거죠.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는 거의 사기입니다.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 계약을 할 때 이후에 차주가 고지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라도 배상을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거를 계약서에 하나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거야말로 정말 꿀팁이네.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보상 책임을 묻겠다 하는 걸 계약서에 기록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절대 이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 여름철 이 호우 또 불어난 물 때문에 중고차를 잘못 사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구호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표님 양심불량 물러가라. 양심불량 물러가라. 양심불량 알겠습니다. 제가 침수당한 것 같아요. 자, 중고차 제대로 잘 구입을 하시면 좋겠고 침수 예방도 이 소비자 예방 조현미 대표께서 말씀 주신 그 꿀팁으로 절대
불행한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를 대면하는 소비 봉황. 공항. 네. 네, 우리가 12번째 방송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네. 방송 끝나서 하호 이렇게 재밌었다고 하실 게 아니라 구독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? 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. 제발.